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요즘 길에 벚꽃이 거의 만개했더라고요. 이제 진짜 봄이네요. 오늘 이렇게 바림소리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이 왔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애란 작가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에 이어 작가의 두 번째 장편소설인데요. 김애란 작가는 비행운, 바깥은 여름 같은 단편집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저는 그 중에서도 바깥은 여름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문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도 자연스럽게 손이 갔습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여러분은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표지를 보고 제목을 딱 읽었을 때 셋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스릴러인가 보다 했거든요.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책 제목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기소개 게임의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소설 속 등장인물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안지우, 오채훈, 김소리 이렇게 3명의 학생입니다. 이야기는 오채훈이라는 학생이 전학 오면서 시작되는데요. 처음엔 서로 잘 몰랐던 아이들이 우연한 계기로 조금씩 엮이게 됩니다. 새 아이가 전하는 진실과 거짓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직접 책으로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본문 일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김애란 장편소설. 출판 문학동네. 1장. 지우는 K시 한 파출소의 의자에 앉아 보호자를 기다렸다. 공사장 숙소에서 나와 서둘러 뛰다가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부딪히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을 치른 뒤였다. 경찰은 지우에게 부모의 연락처를 물었다. 지우는 엄마는 최근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오래전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경찰이 혹시 다른 어른은 없는지 묻자 지우는 할 수 없이 선호 아저씨에게 연락했다. 그러곤 유리문 밖 바람에 휘청이는 2월의 겨울나무를 바라보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 사이 지우는 짧은 꿈을 하나 꿨다. 꿈속에서 지우는 제 앞에 빈 종이를 한참 응시했다. 지우는 뭔가 고민하다 손에 사비 연필을 쥐었다. 그러곤 오랜 시간 공들여 새를 그렸다. 어깨 힘을 이용해 대범하게 새의 윤곽을 잡고 섬세하게 깃털 결을 살리고 작고 까만 눈에 물기를 줬다. 언젠가 조류도감에서 본 솔새였다. 그런데 얼마 뒤 한 남자가 다가와 그 그림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기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개를 참 잘 그렸네. 지우는 어려서부터 지우개를 좋아했다. 작고 말랑한 데다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값도 비싸지 않아서였다. 훌쩍 키가 자란 뒤에도 지우는 종종 우울에 빠져들 때면 손에 미술용 떡 지우개를 쥐고 굴렸다. 그러면 어디선가 옅은 수평선이 나타나 가슴을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어도 그럭저럭 무난하고 무탈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일었다. 물론 그런 기분은 잠시뿐이고 나쁜 일은 계속 일어나며 사람들은 쉽게 잊는다는 걸 알았지만 스스로에게 희망이나 사랑을 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해 지우는 자신에게 겨우 할 일을 줬다. 그중 하나가 연필 가루 위에 연필 가루를 얹는 일, 선 위에 또 다른 선을 보태는 일이었다. 지우는 그걸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었다. 옛날에 세상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 지우는 요즘 빈종이 앞에서 계속 엄마 생각이 났다.
아기 때 엄마가 반복해 읽어준 그림책이 떠올라서였다. 세상에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 거실 책장 앞에서 엄마 지연이 책을 고르면 지우는 재빨리 그 앞으로 기어가 이미 여러 번 본 책을 한 번 더 읽어달라 졸라댔다. 그러면 지연도 그 이야기를 처음 읽는 양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밤을 만들었어요. 그리곤 뭔가 허전해 고민하다 자신의 엄지 끝에 침을 묻혔습니다. 그런 뒤 그 엄지로 하늘 한 곳을 문질렀어요. 지유에게 책을 읽어주던 어른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다정했다. 그건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이들의 평온함.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얼마나 난폭하든 또는 얼마나 위험하든 주인공도 또 자신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것임을 아는 이들의 온화함이었다. 죽음을 자꾸 경험하고 죽음을 반복할 때마다 번번이 살아 돌아온 이의 자신감 혹은 너그러움. 그럼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스스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한 뒤로 지우는 상상 속 흐린 형상의 어른에게 물었다. 어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요. 끝내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 누구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야기요. 상상 속 어른은 잠시 침묵하다 그런 일이 생길 순 있어도 그런 이야기가 남기는 어렵다고 했다. 뭔가 겪은 사람만 있고 그걸 전할 사람이 없다면 다른 이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그러곤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니 적어도 한 사람은 남겨둬야 해. 한 사람은. 그 말에 지우는 왠지 반발심이 들어 생존의 비위가 상해 뭐라 대꾸하려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였다. 옛날에 목소리는 먼 데서 흘러나오는 노래마냥 계속 이어졌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때. 지우는 잠자코 그 소리에 집중했다. 시는 밤을 만들었어요. 그러곤 뭔가 허전해 고민하다 자신의 엄지 끝에 침을 묻혔습니다. 그런 뒤 그 엄지로 하늘 한 곳을 문질렀어요. 그러자 마침내 그 안에서 지우에게 응답하듯 저쪽에서 밝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시 피로와 허무에 절어 살던 지연도 이 대목을 읽을 때만큼은 힘을 주어 연극적인 효과를 냈다. 그러곤 어린 지우의 눈썹에 엄지를 댄 뒤 장난치듯 꾹 눌러댔다. 빛이 나왔습니다 하고 낮이 생겼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우는 훌쩍 자란 후에도 학교 운동장에 땅거미가 질 때면 지겨움과 무서움이 분간되지 않고 최근 세상을 떠난 엄마가 몹시 그리워질 때면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제 눈썹을 꾹 눌러보는 아이가 되었다. 어느 때는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달래지지 않아 스스로 이야기를 짓는 아이가. 이를테면 이런 식의 옛날에 세상에 자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노래도 없던 때 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좋아서 그 밤을 덮고 자느라 세상에 인간은 있되 구원도 없고 기적도 없고 선의도 없다는 걸 잊었습니다. 첫날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편해서. 2장. 꿈에서 깨는 기분은 늘 좋지 않다. 생각하며 소리는 천장을 봤다. 이야기가 딴 길로 셀 뿐 아니라 제대로 끝나는 느낌을 주지 않아서였다. 방금 전 꿈만 해도 그랬다. 벌써 반년 전 일인데 2학기 초에 교실 풍경이 그대로 재현돼 어제 일인 양 생생했다. 칠판 앞에 어색하게 선 전입생도 타성과 다정이 섞인 담임 목소리도 호기심 어린 반 친구들 눈빛도 모두. 오채운. 그날 담임은 칠판에 전입생의 이름을 쓴 뒤 그애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라 했다. 담임이 반 아이들에게 알려준 건 그의 출신 지역과 전입 사유가 전부였다. 담임 말로는 갑자기 운동을 관두게 되어서라는데
강제 전학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 새 도화지 사듯 학교를 갈아치우는. 그리고 그게 남들보다 쉬운. 소리가 관심과 의구심을 품은 채 전입생을 바라봤다. 담임은 전입생에게 구체적인 자기소개를 주문하며 대신 규칙이 있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줘라고 했다. 너희는 이미 해봐서 알지? 아이들이 활달한 듯 무성의한 내 소리를 냈다. 규칙은 간단해. 담임이 여유로운 태도로 주위를 둘러봤다. 5문장으로 자기를 소개하면 되는데 그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 들어가야 해. 소개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이 어떤 게 거짓인지 알아맞힐 거고. 그럼 나머지 4개는 자연스레 참이 되겠지? 선생님 말 이해했어? 전입생이 난처한 미소를 짓자 담임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노트북을 열고는 허리 숙여 마우스를 딸깍였다. 곧이어 칠판 옆 대형 모니터에 단정한 문구가 떴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지금 볼 문장은 여기 친구들이 쓴 건데 실제로 누군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 상상하며 들어봐. 이 중 거짓은 뭘까? 진실은 또 뭘까 추측하면서. 담임이 마우스를 누르자 화면 위로 5개의 문장이 마법처럼 나타났다. 동시에 아이들의 시선도 화면으로 쏠렸다. 담임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나갔다. 나는 수중분만으로 태어났다. 나는 집에 필통이 20개 이상 있다. 나는 핫도그 속 소시지는 안 먹고 빵만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학교 담장을 넘은 적이 있다. 나는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엄마라고 부른 적이 있다. 낭독을 마친 담임의 얼굴에 옅은 만족감이 어렸다. 반년 전 개학날의 새학기 풍경을 떠올리는 게 분명했다. 규칙에 따라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고 다들 정답을 궁금해하는 와중에 마침내 거짓이 드러나고 모두 와 웃으며 흥분과 개운함을 공유하던 순간을. 신기하게 어떤 건 듣자마자 진실임을 알 수 있었고 어떤 건 알쏭달쏭하기만 했다. 그 둘을 다르게 만드는 게 뭘까? 궁금해하며 소리도 친구들을 따라 웃은 기억이 났다. 그날 담임은 5문장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정말? 그게 몇 살 때인데? 그래서 그 고양이 이름이 뭐야? 라는 식으로 발표자의 정보를 늘려나갔다. 더불어 각 문장을 둘러싼 온갖 암시와 추측, 해명과 부연이 이어졌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과정 자체가 발표자에 대한 괜찮은 자기소개가 됐다. 이제 이해했어? 전입생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담임은 이제 네 차례라는 듯 교탁 옆으로 비켜섰다. 아이들의 시선이 전입생에게 쏠렸다. 전입생이 입술을 달싹이다 조그맣게 웅얼거렸다. 나는 외동이다. 순조로운 시작에 담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런 뒤 다음을 허락하듯 전입생에게 눈짓을 보냈다. 나는 작년에 다리를 다쳐 축구를 관뒀다. 교실 안 25쌍의 눈동자가 전입생의 다리로 향했다. 그렇지만 전입생이 교복 차림이라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었다. 축구를 관둔 건 진실이어도 부상은 거짓일 수 있고 둘 다 참이거나 그 반대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담임이 추임새를 넣었다. 전입생이 무심코 교실 안을 둘러보다 어딘가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담임이 체근하듯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그리고 전입생이 마지못해 말했다. 나는 돼지갈비를 싫어한다. 담임은 가볍게 호응했다. 또 나는... 소리는 문득 교실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는 실제 일어난 일과 같았는데 꿈속에서 어느새 전입생이 소리로 변한 거였다. 그런데 누구도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라지 않았다. 담임도 반 아이들도 처음부터 소리가 거기 있던 양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소리는 입을 꾹 다문 채 제멋대로 움직이는 입술을 통제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소리는 뭔가 발설하고픈 욕구를 느꼈다. 어쩌면 혼자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비밀을 지켜온 탓인지 몰랐다. 소리는 말하고 싶었다.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 같아서 모두 웃어넘길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나는 어릴 때 못을 밟아 발을 다친 적이 있다. 아이들의 시선이 소리의 발로 쏠렸다. 하지만 소리가 발목 위로 오는 긴 양말을 신고 있어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담임이 그새 지쳤는지 살짝 기계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또? 나는 가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다. 전입생이 흘낏 소리를 쳐다봤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때부터 아이들의 자세가 하나둘 흐트러졌다. 그런 아이들을 단속해야 할 담임 또한 심드렁했다. 그리고 소리가 제 손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나는 누군가의 손을 놓쳐 그 사람을 잃은 적이 있다. 이윽고 집중력을 잃은 아이들이 마구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이야기가 참이든 거짓이든 궁금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소리는 꿈속에서도 큰 슬픔과 초조를 느꼈다. 마지막으로 소리가 깊은 숨을 내쉰 뒤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곧 죽을 사람을 알아본다. 순간 교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동시에 와 웃었다. 그래서 소리도 따라 웃었다. 그러다 딱 한 명 웃지 않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그 전입생이었다. 4장. 겨울방학 첫날 잠에서 깬 지우는 고개 돌려 용식을 봤다. 어둠 속에서 용식이 자신을 응시하는 게 느껴졌다. 수십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종의 견고하고 무심한 시선이었다. 지우는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엉금엉금 기는 자세로 사육장 쪽으로 갔다. 그러곤 새벽 어스름에 기대 물그릇과 먹이 그릇을 확인하고 사육장을 살폈다. 얕은 수영장 위로 갈색 거저리 유충 껍질이 둥둥 떠있는 게 보였다. 그 옆으로는 레고에서 나온 플라스틱 아스텍 전사가 코코넛 피트의 얼굴을 받고 고꾸라져 있었다. 이번에도 용식이 놀다 잡아뜨린 거였다. 지우는 아스텍 전사를 바로 세워 바닥에 고정시키곤 고사리 숲으로 손을 뻗어 용식을 꺼냈다. 잘 놀고 있었어? 지우가 용식을 가볍게 쥔 채 정수리를 쓰다듬었다. 용식이 꼼짝 않고 양육자의 손길을 의식했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표정이었다. 나는 잠을 좀 설쳤어. 평소 용식은 인간과의 접촉을 불편해했다. 용식을 5년 가까이 키운 지우도 그 사실을 잘 알았다. 그런데도 굳이 용식을 꺼내 눈 맞춘 건 오늘부터 얼마간 용식과 떨어져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뭐 좀 그렸는데 볼래? 지우가 용식을 사육장에 내려놓고 다시 이부자리로 갔다. 그러곤 베개 옆 태블릿 PC를 챙겨 용식 쪽으로 가져왔다. 한 달 전 엄마가 여행을 앞두고 사준 거였다. 생전 처음 받는 고가의 선물에 어리둥절해하자 엄마는 별말 없이 갖고 싶어 했잖아 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지우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 될 줄도 모르고 뛸 듯이 기뻐했다. 잠깐만. 지우가 태블릿 PC 액정을 티셔츠로 깨끗이 문지른 뒤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러곤 바로 그림 드림 카페에 접속했다. 지우의 눈동자가 어느 한 점에서 멈춘 뒤 크게 벌어졌다. 봐봐, 사람들이 너 멋지대. 지우 얼굴에 옅은 긍지와 수줍음이 어렸다. 어때? 마음에 들어? 지우가 용식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틀고는 태블릿 PC 속 그림을 확대해 용식 가까이 갖다 댔다. 우아한 잿빛 비늘과 가시돌기, 모서리가 둥근 역삼각형 머리에 물기 많은 눈동자까지. 두 용식은 여러모로 비슷했다. 다만 그림 속 용식이 훨씬 용맹하달까 근사해 보였다. 그림 속 용식은 날개를 활짝 편 채 입에서 커다란 불을 뿜고 있었다. 반면 실제 용식은 애초에 날개도 없을 뿐더러 겁 많고 소심하기만 했다. 얼마나 겁쟁이인지 조금만 놀라도 몸이 굳거나 죽은 척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카페 회원들은 용식의 바로 그런 면을 좋아했다. 용을 닮았으나 용은 아닌 점을, 갑옷 같은 피부에 감춰진 나약함을, 모든 게 처음인 양 얼떨떨해하는 눈동자를,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을 보살피며 곧잘 당황하고 기뻐하는 10대 양육자를 응원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만화 속에 은근히 비치는 지훈의 생활이 윤택하지 않은 점도 회원들의 애정과 응원의 뿌리가 됐다. 물론 그 점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 이들이라면 세상 어디에나 있었다. 지훈은 중학생 때부터 용식을 돌봤다. 동네 파충류 가게 사장이 선물로 준 알을 용케 살려낸 거였다. 지훈은 어느 날 파충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가게 앞에서 잃어버린 현금 봉투를 주어 그대로 돌려줬고 그걸 본 사장이 지훈을 가게에 초대했다. 그러곤 가게 안을 구경시켜주며 혹시 이 중에 가족이 되고 싶은 녀석이 있는지 물었다. 지훈은 아무 말 못하고 주눅든 얼굴로 서 있었다. 사장이 괜찮아 골라봐 라고 하자 지우가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크를 조심스레 가리켰다. 사장이 웃으며 참 잘 골랐다고 했다. 그러곤 지우에게 작은 사육장과 더불어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크의 알 3개를 건네주며 만약 부화에 실패하면 언제든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다. 용식은 그 세 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였다. 지우는 용식이 크는 과정을 만화로 그려 종종 카페에 올렸다. 거의 기적에 가까웠던 용식의 부화 과정과 발육 상황, 시행착오가 주 내용이었다. 그림체도 평범하고 구성도 밋밋했지만 용식 일기는 카페에서 점차 사랑받았다. 회원들이 오랜 시간 용식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다는 것과 가벼운 일상툰이라는 점도 인기에 한몫했다. 5년 전 아기 용식의 크고 그렁그렁한 눈과 앙증맞음에 환호했던 회원들은 이제 우리 용식이 다 컸네. 얼른 자라 효도해라. 지금 담배 피우려는데 라이터가 없다. 용식이 불 좀 뿜어봐라 하는 식으로 친근감을 표했다. 카페의 주목적인 작품 평가와 조언은 뒷전이었다. 지우는 그게 딱히 서운하진 않았다. 평가는 다른 그림으로 받으면 되니까. 지우는 방 구석의 이동식 옷걸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겁고 긴 옷들 사이로 쥐색 캐리어 모서리가 언뜻 보였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잿빛에 모서리 부분만 검게 처리된 기내용 캐리어였다. 지우는 어제 그 안에 용식의 물건을 차근차근 채워 넣었다. 파충류 전용 영양제부터 온도계와 습도계까지 양육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용식 같은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크는 서식 환경에 예민해 돌연사가 잦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용식의 임시보호자를 구할 때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우에게는 가까운 친척도 믿을 만한 이웃도 없었다. 그렇다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카페 회원에게 부탁하고 싶진 않았다. 몇몇 고정 회원이라면 틀림없이 용식을 예뻐해 줄 테지만 상대를 귀여워하는 것과 책임지는 건 전혀 다른 일임을 지우는 진작부터 알았다. 젊은 시절 사파가로 활동했고 지금은 어느 입시 미술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는 자신의 친부만 봐도 그랬다. 오랜 고민 끝에 지우는 용식을 같은 반 김소리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엄마 장례식에 유일하게 와준 친구인데다 언젠가 자신에게 그림으로 호감을 비친 적이 있어서였다. 물론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조금은 이기적인 부탁임을 알면서도 지우는 소리에게 연락했다. 반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수군대는 어딘가 결벽과 강박이 있어 보이는 친구였다. 애들 말로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다던데 소리는 다른 여자애들과 팔짱을 끼거나 손잡고 매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체육 시간에도 아프다며 자주 빠졌고 귀에 이어폰을 낀 채 그림에 몰두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 몇몇 아이들은 솔직히 그림 실력도 그냥 그런데 유난이야. 맞아, 경기권 미대 진학도 어렵다더라며 쑥덕댔다. 하지만 지우는 결벽이 꼭 나쁠 리 없다고, 특히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할 때 양육자의 깔끔함은 큰 장점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용식의 먹이는 미리 주문해 두어 소리 집에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용식은 살아있는 갈색 거저리 유충을 즐겨 먹었다. 사람들이 흔히 밀웜이라 부르는 애벌레였다. 처음에는 귀뚜라미며 다른 것도 줘봤는데 흥미를 비치지 않았다. 다 같은 파충류라도 저마다 입맛이 다른 듯했다. 지우는 갈색 거저리 유충을 주문하며 밀기울도 같이 시켰다. 용식을 키우기 전에는 먹이에게도 먹이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사실조차 몰랐다. 먹이도 식성과 취향이 있고 똥도 싸고 아프기도 한다는 것도. 지우는 그 모든 걸 용식에게 배웠다. 어젯밤 지우는 소리에게 오늘 약속을 환기하며 양육시 주의사항을 문자로 길게 적어보냈다. 소리는 솔직히 자신 없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라고 했다. 그래서 지우는 소리가 평소 벌레나 파충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 답을 하기까지 어떤 용기와 다짐이 필요했는지 알지 못했다. 훗날 소리가 자신의 결정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도. 용식이 물 갈아줘야지. 지우가 사육장에서 물그릇을 꺼내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방문 문고리를 잡은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엊그제 집을 나선 선호 아저씨가 일을 마치고 귀가한 거였다. 지우 엄마 안지연의 애인 유선호는 3년째 지우와 같이 살고 있었다. 나이는 지연보다 2살 어렸고 젊은 시절 건설 현장과 가구 회사,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다 지금은 대형 트럭을 몰며 화물 운송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와 마찬가지로 최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터였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상중이었다. 나가서 인사해야 하나? 지우는 닫힌 문 앞에서 잠시 고민했다. 우리 사이가 뭐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아직 자는 줄 알겠지. 지우는 다시 사육장으로 가 물그릇을 내려놨다. 아저씨가 씻고 잠들면 나갈 생각이었다. 전에도 아무 사이 아니었지만 이젠 진짜 아무 관계 아니니까. 지우는 아저씨도 내가 이 집에서 나가주길 바랄 거야 라고 확신했다. 엄마와 아무리 사실혼 관계였대도 남남이 나이를 굳이 데리고 있을 이유는 없을 테니까. 그것도 평소 서먹했던 남자아이를. 지우는 겨울방학 동안 돈을 벌어 작은 원룸을 얻은 뒤 용식과 독립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학교로는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야 했다. 소아 결핵에 걸려 나이보다 한 해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우는 부모의 동의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용식도 데려가고 싶었지만 낯선 고시원이나 현장 숙소보다는 소리네 집에 맡기는 게 훨씬 안전할 터였다. 혹 아저씨가 가출 신고라도 할지 몰라 쪽지도 미리 써뒀다. 지우는 세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결코 같을 수 없다고. 엄마가 정말 날 위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수백 번도 더한 생각이었다. 지우는 용식에게로 가만 시선을 옮겼다. 그러곤 용식의 작고 완벽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맑은 주황빛 테두리를 두른 용식의 커다란 눈이 오늘따라 유독 아름다워 보였다. 세상에 너랑 나랑 둘뿐이야. 알고 있니? 용식이 눈꺼풀 없는 눈으로 지우를 빤히 응시하다 허공에 좁고 가는 혀를 내밀었다. 네, 여기까지 본문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다 들려드릴 수는 없어서 살짝 아쉽지만 좋은 책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책 전체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